예, 이번 시간은요, 2013년 6월 2일날 시행했던 원론 문제를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봅니다. 폴리염화 비닐이 연소할 때 생성되는 연소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가연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죠. 그죠? 이런 그 연소 반응은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은 반응 물질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생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전혀 엉뚱한 것이 나타나질 않겠죠. 그죠? 엉뚱한 것은 나타나지 않을 거고, 이 가연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생성 물질이 어때요?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폴리염화 비닐이 연소할 때 생성되는 연소가스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가연물에 해당하는 폴리염화 비닐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폴리염화 비닐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은 그 밑에 보면 이제 화학식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죠? 폴리염화 비닐은 C가 2개 있고요. C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가 몇 개입니까? H가 2개고요. 그 다음에 Cl, 염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폴리염화 비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 이제 뭐가 결합이 되는 거죠? 산소가 결합이 되어져서,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이 되어져서 나오는 가스들이 바로 뭐예요? 연소가스거든요. 그러면은, 연소가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왔던 성분 외의 성분들이 나올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은 가번에 보면요, HCl, H 있고 Cl 있잖아요. 나에 보면 뭐가 있어요? C가 있고요, O가 있죠. 그죠? 다에 뭐 있어요? C가 있고 O가 있잖아요. 라에 보면요, S가 나오는데 황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황은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결국은 폴리염화 비닐의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폴리염화 비닐의 화학식을 아는 게 어때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제일 중요한 문제고, 화학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가연물과 산소가 결합하는 반응을 통해서 가연물이 아닌, 산소가 아닌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화학적인 거예요. 화학적이라 하지만은 기본적인 본성은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옷뜻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우리가 폴리염화 비닐이 어떤 화학식을 갖고 있는가를 알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폴리염화 비닐의 화학식이 어떤가? 이거 어때요? 외워야 되겠죠. 그죠? 외우게 되면은 뭐 이런 정도의 화학식은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라번을 정답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물의 정발 잡열은 약 몇 칼로리 퍼 g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물은 우리 소방에서 뭘로 사용되느냐 하면은 소화약제로 사용되어져요. 소화약제로서 물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력한데, 우리가 보통 불이 났다 이러면요, 어때요? 기본적으로 물을 가지고 불을 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과연 이 물은 어떠한 소화작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먼저 물에 관한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물이 가질 수 있는 열적 성질에서 지금 해설해 보면요, 비열이 얼마다, 그 다음에 기화열이 얼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물은 이러한 성질 때문에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연소가 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가연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산소가 있어야 되고, 점화원이 있어야 됩니다. 점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열 에너지를 말하는데, 이 점화원이 있어야 돼요. 점화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연소의 3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불을 끌 때는 어떻게 끄느냐, 이 연소의 3요소를 서로 반응을 하지 못하게, 결합을 하지 못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가연물질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불을 끄는 방법에서 가연물질을 없애는 방법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거라 그래요. 제거. 그 다음에 이제 산소는 공기 중에 21% 정도의 농도를 갖고 있는데, 이 농도가 15% 이하로 떨어지면은 탄소나 수소로 구성된 물질들은 어때요? 연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산소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질식입니다. 질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점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열 에너지를 말하는데, 열 에너지요. 가연물과 산소가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 활성화를 시켜주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 점화원 열 에너지거든요. 이 열 에너지를 시켜줘 버리면은, 열 에너지를 제거해 버리면은, 가연물과 산소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열 에너지를 제거하는 행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냉각소화라 그래요. 냉각소화. 그러면 물은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어디에서 작용하느냐? 여기에서 역할을 하는 거죠. 냉각요. 열적인 특성입니다. 여기 보면요,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학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입니까? 이게 뭐예요? 비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기화열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되어 있는 액체 상태의 물질을 수증기로 만들 때, 기체로 만들 때 g당 얼마가 필요합니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기화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열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열적인 개념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소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건 당연히 뭐가 될까요? 냉각 소화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문제는 뭐냐면은 물의 기화열, 정발 잡열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의 정발 잡열이 얼마입니까? 자, 물은 1g의 물을 전부 수증기로 변환시키는 데는요, 얼마가 필요하냐면은 539칼로리가 필요해요. 539칼로리. 그래서 요거는요, 물이라고 하는 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치예요. 그래서 물의 정발 잡열은 얼마다? 539다. 539다. 이렇게 어때요? 그냥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539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의 비열은 그러면 얼마일까? 물의 비열은요, 물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1칼로리입니다. 1칼로리. 이게 뭐예요? 물의 비열이에요. 그래서 물의 비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정발 잡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어때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문제에서 아주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539 하면 됩니다. 자, 물이 가지고 있는 소화 효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거론되어져요. 문제가 많이 거론되어지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뭡니까? 정발 잡열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539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가볼게요. 3번 문제는 뭐냐면은, 이산화탄소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습니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요거 소화약제로 활용해요. 소화약제로.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활용한 소화설비를 뭐라 그래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해서 불을 끌 수 있느냐. 자, 가장 기본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산소 2개랑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뭐예요? 이산화탄소예요. 탄소가 산소 2개랑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이산화탄소인데, 이 탄소는 산소를 2개를 결합하고 있으면요, 더 이상 산소가 필요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산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완전히 산화가 되어졌다 해서 이산화탄소는 완전 산화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산소랑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산소랑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뭐라고 그래요? 불연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연성 물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산화탄소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산소랑 반응하지 않는 이산화탄소는 자기는 안 타니까 뭔가 이제 불을 끄겠는데, 그럼 어떻게 불을 끄느냐? 이산화탄소는 요놈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체 전기압이 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체 전기압이 크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되면은 산소가요, 이산화탄소를 해주고요, 가연물에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소를 막아버리는 거죠. 산소를 막아버리니까 그게 무슨 효과예요? 질식작용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갖는 가장 중요한 소화 효과는요, 질식작용입니다. 질식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는 질식작용 말고도 약간의 냉각 효과. 자, 이런 거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피복 효과, 이런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냉각 효과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잘 안 나올 것 같고, 피복 효과라든지 질식 효과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잘 거론되니까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럼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이산화탄소가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밑에 해설해 보면은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은 뭐냐면은 이산화탄소의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는 상평형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평형도. 그래서 보면은 그게는요 어떤 그림이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 가운데 선이 세 개가 만나는 점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삼중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중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세로축에는 어떤 단위를 적냐면은 압력 단위를 적고 있고요. 가로축에는 어떤 단위를 적고 있어요? 온도 단위를 적고 있어요. 온도 단위를 적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이산화탄소는 요 영역에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요 영역에서는요, 고체 상태로 존재해요.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이 영역에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하면은,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기체 상태. 그 다음에 이 영역에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하면은,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쉽게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물질의 상태도다, 상평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산화탄소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보면요. 요 점에서 쭉 가가지고요. 자, 압력이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 7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73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내려오면 온도가 몇 도쯤 되어 있어요? 31.3도인가,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중점에서 그대로 내리면요. 그거는 온도가 몇 도가 돼요? 영하 56.4도가 되어 있고요. 압력을 그대로 가면은 이게 얼마가 되어 있어요? 5.11이 되어 있습니다. 5.11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온상압 이런 표현을 써요. 상온상압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압력과 일상적인 온도예요. 보통 우리가 받고 있는 대기 압력이 얼마예요? 1이잖아, 1. 자, 압력이 1이야, 1이고 보통 온도가 우리가 그 대기권의 평균 온도를 우리가 계산할 때 15도, 20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15도 치면은 15도 치면 요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요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 기체 상태 이산화탄소를 갑자기 압력을 높여줘요. 압력을 증가시키면 어떤 상태로 변해요? 액체 상태로 변하고 이 기체 상태 이산화탄소를 온도를 낮춰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요? 고체 상태가 되죠. 고체 상태 이산화탄소를 뭐라 그래요? 드라이 아이스라 그래요. 드라이 아이스. 자, 그랬을 때 요 점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 점을 임계점이라 그래요.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크리티컬 포인트라 그래요. 크리티컬 포인트라 그러는데 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요 영역이 임계 영역이 되는 거예요. 요 영역이 임계 영역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상태의 이산화탄소는 압력을 증가시키면 뭐가 돼요? 액체가 되잖아요. 액체가 되는데 요 임계점을 넘어가는 영역에서는 액체가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상태로 있던 놈을 온도를 어때요? 이렇게 올려주면은 뭐가 됩니까? 이쪽 넘어오면은 여기 있는 놈을 온도를 올려주면 뭐가 돼요? 기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임계점을 넘어갔을 때는요 어떻게 될까요? 기체가 안 돼요. 그래서 액체나 기체로 변할 수 있는 그 한계선을 뭐라고요? 한계선을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입니다. 극한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할 때 공부하기 싫잖아, 그지? 하기 싫다고 그냥 놀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끝이야. 근데 하기 싫지만 그걸 어때? 극복하고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부가 되잖아. 그 상황이 뭐냐면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그 임계점은 극복해야 되겠죠, 우리는. 여러분들의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가 어딘지를 잘 판단해봐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2시간 공부하는 게 나는 크리티컬 포인트다. 그럼 2시간 공부하면은 맨날 그 자리에, 그죠? 맨날. 근데 2시간을 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계점을 넘어가니까 뭔가 극복이 되겠지? 이 극복에 될 점이 우리는 크리티컬 포인트인데 이산화탄소는 이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임계점을 넘어갔다 했기 때문에 초임계 영역이라 그래요. 초임계 영역. 여기서는 물질의 상태 변화가 온도나 압력의 변화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니라는 그런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우리는 이산화탄소였을 때는 요 범위 안에서만 어때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지? 이 범위 안에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있는 놈을 고체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온도를 낮춰주면 돼요. 그죠?
여기 있는 놈을 기체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압력을 낮춰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물질의 상태를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상변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상평형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됐죠, 그죠?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는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상온상하부에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기체 상태로 존재해. 우리는 소화약제로 활용할 때 고체 상태의 소화약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활용할 수가 없어,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액체로 돼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액화를 시키는 거지. 액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압력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럼 액화가 되는 거야. 그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 가번에 보면 임계온도는 31.35도다. 뭐 요 그림에 31.3 있는데 그건 맞는 말이죠, 그죠? 자, 전기 비중은 약 0.8로 공기보다 가볍다라고 했는데 요게 틀렸죠. 요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이제 공기는요 대부분이 이제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질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비중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9가 되는 거죠. 요거는 뭐 문제 여러 번 했고.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는 비중량이 얼마가 되느냐, 그죠? 이산화탄소는 탄소는 얼마예요? 12고 산소는 얼마예요? 16이야. 여기 두 개 있잖아. 그래서 이거 다 하면 얼마가 돼? 44가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자량은 44가 되는 거야. 공기는 얼마고? 29고. 그럼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얼마 정도 무거웠냐? 약 1.5배 정도 무거워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약자를 방출하면은 이놈이 공기 중에서 떠다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까? 깔아앉을 거예요, 그죠? 깔아앉을 거예요. 화재가 반응이 일어나는 화염면에 이산화탄소가 깔아앉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불에 타, 안 타? 안 타지. 안 타기 때문에 화염면을 덮어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불이 꺼지는 거죠. 그러한 소화 효과를 뭐라 그래? 피복 효과라 그래요. 피복 효과. 그래서 피복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피복이라는 말은 어디서만 나와요? 이산화탄소에서만 나와요. 이산화탄소에서 피복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어떤 얘기를 할까? 공기보다 몇 배 무겁다? 1.5배 무겁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죠? 2번 틀렸어. 자, 전기적으로는 비전도성이다. 전기가 안 통해요. 전기가 안 통하면 전기화재에도 어때요? 적합한 거지? 그래서 사실은 가스상의 소화약제들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물로 인한 피해가 없고요. 전기로 인한 피해가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색무취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놈이 무색무취고요. 그 다음에 사람도 호흡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이 잘 안 돼요. 그죠? 사람이 질식할 염려가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큰지, 좀 농도가 높은지 낮은지 이거 어때? 우리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무색무취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문제라고 하는 거지. 일단은 문제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쭉 적어놨어요. 무색무취고 임계온도는 31.35도고요. 전기 비중은 약 1.52로 공기보다 무겁고요. 비전도성이니까 전기화재에 적합하고 허용농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호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허용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0.5% 정도가 되고요. 3종점 나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6% 이상이 되면요. 사람은 호흡이 곤란해지는데 이런 정도까지 농도가 증가하지는 않아요. 네. 자, 그래서 3번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잘 하도록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이제 그런 물리적 특성에 관한 얘기들을 문제에서 많이 물어봐요. 자, 4번 문제 갑니다. 경유화재 시 주수에 의한 소화가 부적당한 것은 자, 물은 아주 다양한 소화약제로 활용되고 있는데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우리가 화재를 구분할 때 A급, B급, C급, D급으로 구분하는데요. A급 화재에 있어서는 물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A급은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B급 화재는 기름 화재잖아요. 기본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물을 사용할 수 없느냐 하면 물을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어떻게 돼요? 확산되기 때문에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C급 화재, 전기 화재인데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물을 사용할 수 없느냐? 여기는 감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D급 화재,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물을 사용할 수 없느냐? 금속 화재는 발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이 어때요? 분해가 되어서요. 분해가 되어서 폭발성이 있는 수소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는 뭐예요? 경유 화재에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경유는 뭡니까? 기름 화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단어를 찾으면 돼요? 확대 찾으면 되죠?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잖아요. A번. 그죠? A번. 아주 쉬워.
그죠? 그렇게 찾아내면 돼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물은 A급밖에 못 쓰느냐? 아니에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뿌리느냐, 물을 어떻게 방수하느냐, 그게 따라서 소화 효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자, 어떤 형태로 물을 주소하느냐 하면은 분무합니다. 분무. 분무한다는 것은 스프레이 한다는 얘기죠. 분무한다는 것은 스프레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프레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A급 화재 효과 좋아요. B급 화재도 쓸 수 있어요. C급 화재도 쓸 수 있어요. D급 화재는 못 써요. 분무를 한다 하더라도 H2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물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이 가장 주성분이 되는 소화약제가 뭐가 또 있을 수 있냐면 포라는 게 있어요. 포. 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방울을 만든 거죠. 그죠? 물방울 만든 거예요. 그래서 A급 화재 쓸 수 있어요. A급 화재. 그 다음에 B급 화재 쓸 수 있어요. C급 화재 못 써요. 물방울이 이렇게 있는데 물방울이 가령 분무가 되면은 작은 물방울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기가 전도가 안 돼요. 근데 포는 어때요? 이렇게 큰 물방울로 이렇게 결합이 됐기 때문에 전도가 되거든요. 자, 역시 마찬가지 여기 못 써요. 그죠? 여기 못 써요. 그래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이것도 어때요? 문제로 많이 거론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4번은 가번 정답하면 돼요. 자, 그 다음 5번요. 5번 바로 여기서 보면 되겠네요. A급 화재의 가연물질과 관계가 없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A급 화재는 무슨 화재예요? 일반 화재예요. B급 화재는 뭐예요? 유류 화재예요. C급 화재는 뭐예요? 전기 화재예요. D급 화재는 뭐예요? 금속 화재입니다. 그죠? 금속 화재. 자, 그러니까 이제 A급 화재는 섬유, 목재, 종이, 이거 다 A급이에요. 기름, 유류, 이거 뭐예요? B급 화재죠. 그죠? 이건 뭐 5번은 아주 쉬운 문제고. 그래서 때 이제 우리는 A급, B급, C급, D급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뭘 해요? 색깔을 사용해요. 색을 사용하는데 A급 화재는 일반적으로 무슨 색을 써요? 이게 뭐 기본이니까 백색. 그 다음에 B급 기름은요 어떻게 주로 표현해요? 황색. 황색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C급 전기 화재는 뭡니까? 청색. 요거는 뭐예요? 무색이죠, 무색. 그래서 뭐 기름을 황색으로 표현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이제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기름과 관련된 것에서는 황색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황색으로. 그때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기름은 황색입니다. 그래서 5번은 그냥 라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연소의 3요소와 4요소의 차이를 제공하는 요소는 뭐 이런 거는 너무 쉬운 문제죠. 그죠? 3요소와 4요소는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자, 3요소는 뭐가 있어요? 가연물,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점화원. 가연물, 산소, 점화원 이 세 가지를 연소에 뭐예요? 3요소라고 그래요. 3요소. 여기다가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요. 이런 반응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연쇄적인 반응, 연쇄 반응. 요까지 넣으면 요거 뭐가 돼요? 4요소가 되죠. 연소의 4요소. 그래서 3요소와 4요소의 차이는 뭐예요? 연쇄 반응이죠. 3요소와 4요소의 차이는 연쇄 반응이에요.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나눴을 때, 이렇게 한번 또 구분해 봅시다. 3요소 중에서 가연물질과 산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연소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질 조건이라고 그래요. 물질 조건. 물질이 갖춰져야 돼요. 물질만 있으면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에너지도 있어야 돼요. 에너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에너지 조건이. 물질 조건을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연소 범위죠. 연소 범위. 연소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조건은 뭡니까? 이거는 최소 점화 에너지. 최소 점화 에너지, 요건 뭐예요? 에너지 조건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요거는 물질 조건들을 이제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하는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확인을 해둡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연물, 산소, 점화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3요소라고 그러고요. 거기서 이제 연쇄 반응을 4요소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3요소, 4요소를 통해서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가, 소화 원리를 정할 수 있어요. 소화 원리를 정할 수 있는데, 가령 가연물질을 통해서 소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제거 소화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산소의 농도를 통해서, 농도제를 통해서 소화를 하겠다. 이게 뭐야? 질식 소화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점화원을 통해서 하겠다. 이거 뭐야? 냉각 소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쇄작용을 통해서 연쇄 반응을 억제하겠다. 뭐예요? 억제 소화라 그래. 또는 부촉매 소화라 그래. 부촉매.
보충매요. 그랬을 때 요놈은 요렇게 나누어서요. 요 세 가지는 뭐라 그래요? 물리적 소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는요 화학적 소화라고 그래요. 화학적 소화,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이제 소화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이제 뭐 소화 원리까지도 다 확인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는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이제 7번 문제를 갑니다. 7번 문제는 분말 소화약제에 관한 얘기예요. 분말 소화약제. 먼저 일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했습니다. 주성분은 했는데 분말 소화약제는 어떤 물질이 주성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1종, 2종, 3종, 4종 네 가지로 나뉘어져요. 1종, 2종, 3종, 4종. 자, 근데 이제 1종, 2종, 3종인데 4종은 여기다 적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2종을 좀 더 개선한 게 뭐예요? 4종이거든요. 4종이고 여기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시험 문제는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시험 문제는요. 3종이 제일 많이 나와요. 3종이.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문제는 뭐예요? 1종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1종이 뭐가 문제입니까? 주성분이 뭡니까? 주성분이 뭡니까? 아마 문제에서, 우리 기출문제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1종의 주성분이 뭡니까, 지금?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탄산수소 나트륨요.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을 받으면은 어떤 물질이 만들어집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열 받으면 이게 뭘로 분해가 돼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그 이산화탄소가 뭐예요? 소화효과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분말 소화약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일종이 가지고 있는 주성분은 뭐냐면은 중탄산 나트륨입니다. 중탄산 나트륨요. 그래서 NaH 그다음에 뭡니까? CO2입니까? 설입니까? CO3. NaHCO3. 이게 이제 중탄산 나트륨 하는 거예요. 중탄산 나트륨. 이종은 주성분이 뭐예요? 중탄산 칼륨이 되죠. KHCO3. 그 다음에 4종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종은 여기에다가요, 뭐를 더 추가를 해놨어요? 요소를 더 추가해놨어요. 그죠? 그럼 추가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4종이 먼저 만들어지고 2종이 나중에 만들어질 일은 절대로 없겠지. 그래서 2종이 이제 4종이 됐는데, 그건 뭐예요? 2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4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4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데다 더해졌잖아요. 그죠? 3종은 이제 주성분이 뭐가 되느냐면은, 인산암모늄이 되는 거예요. 인산암모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제 1종 분말의 주성분이 뭡니까? 이러니까, 요거는 이제 중탄산 나트륨, 요게 이제 답이 되고요. 탄산수소 나트륨 하는 가분이 정답이 돼요. 그죠? 가분이 정답이니까, 그거는 이제 그대로 정답 표시를 하면 되겠고,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1종, 2종, 4종은, 적응할 수 있는 화재가 B급하고 C급밖에 안 돼요. B급하고 C급밖에. 근데 이제 3종은 어떠냐? 3종은 A급, B급, C급 화재 다 적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B, C 화재 이라면 3종 이렇게 해야 돼요. 3종요. 근데 요거는 B급, C급밖에 안 돼요. 그죠?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은요, 어느 화재에 이제 더, 유용하냐? 식용유 화재에, 적합하죠. 식용유 화재에. 식용유 화재에 적합한 이유는, 요거는 이제 비누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런 공부들은 천천히 하고요. 일단 요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종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3종은요. 3종은 소화효과 중에서 탈수 탄화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진효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을 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탈수 탄화작용 방진효과. 그럼 이런 것들은 1종, 2종, 4종에는 어때요? 없는 거예요. 탈수 탄화작용 방진효과. 그 다음에 3종 분말은 뭐하고 결합할 수 있느냐? 수성막포하고 결합할 수 있어요. 수성막포. 포소화약제 중에서 수성막포가 있어요. 수성막포는 요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A, F라고 하는 거죠? A, F. 그래서 두 가지 소화약제가 가지고 있는 소화효과를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불을 잘 꺼요, 못 꺼요? 잘 끄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2종에서 요걸 더 하니까 4종이 됐거든. 불을 잘 꺼요. 불을 잘 끄는데, 자, 이러한 것처럼 전혀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소화약제를 하나의 소화약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TWA라 그래요. 이게 뭡니까? 트윈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예요. 트윈 에이전트. 두 가지 소화약제죠, 그죠? 트윈 에이전트 하는 겁니다. 트윈 에이전트.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게 3종이에요, 3종. 그래서 실제로 이제 1종보다는 3종에서 훨씬 더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우리 문제는요, 지금 요게 나온 거예요, 그죠? 요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종 같은 경우는 이제 중탄산 칼륨이 이제 주성분이 되는데, 이 2종 소화약제의 상품명이 뭐가 있냐면은 퍼플K라는 게 있어요. 퍼플K. 퍼플이 뭐냐면 보라색이라는 뜻이에요. 보라색인데 이 칼륨을 연소를 시키면요 불꽃이 어때요? 자수색 보라색이 나와요. 그래서 퍼플K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만 하면은 분말 소화약제의 이제 1종, 2종, 3종, 4종 그런 전체적인 구분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 갑니다. 화재 시 온도 상승이 100도씨에서 500도씨로 온도가 상승하였을 때 500도씨의 열 복사 에너지는 100도씨의 열 복사 에너지의 약 몇 배가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복사열 전달에 관한 얘기입니다. 복사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복사라고 하는 것은 열이 이동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그죠? 열이 이동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열이 이동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도, 대류, 복사. 근데 복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전도, 대류하고 복사하고 차이는 전도, 대류는요. 열을 운반해주는 열 매개체가 있어요. 열 매개체를 통해서 열을 운반해줄 때는 전도나 대류라 그러는데 이런 열 매개체가 없이 열이 이동하는 형태를 뭐라 그래요? 복사라 그래요. 복사. 그래서 열이 복사라고 하는 것은 쏜다는 뜻이에요. 열이 쏘아지듯이 어떤 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쏘아지는 형태의 열이 바로 뭡니까? 복사입니다. 이 복사열 이동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스테판과 볼츠만이 이런 식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그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절대 온도의 사승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절대 온도의 사승에 비례한다. 그럼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 온도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예요? 273도를 더한 거죠? 273도요. 그럼 이제 열이 얼마나 이동할 것이냐는 것은 지금 100도씨 하고요. 그 다음 몇 도예요? 500도씨잖아요. 100도씨하고 500도씨인데, 자, 이게 이제 100도씨에서 500도씨로 온도가 상승할 때 100도씨 복사 에너지 몇 배가 되느냐 했기 때문에 100도씨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100도씨 기준에 대해서 500도씨는 몇 배가 되겠느냐 하는 건데 다른 조건은 다 똑같아요. 변수가 뭐야? 이게 온도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온도에 사승을 했기 때문에 273 플러스 273 해야 되죠? 자, 요 놈의 몇 성? 4성. 요 놈의 4성. 요게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한 결과가 약 18.4배 이렇게 나오죠? 답은 그렇게 하면 돼요. 답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사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복사열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가 있고, 단면적이 있고, 기하학적인 팩터로서 F가 나와 있죠? 기하학적인 팩터로서 F가 나와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복사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이렇게 내놓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열을 받는 놈이 있어요. 열을 받는 놈이 있는데, 이 열을 내놓고 열을 받는 것들이 가령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면 열을 내놓는 만큼 다 받아가겠죠? 근데 이게 딱 마주보고 있지 않아. 이놈은 이렇게 경사가져 있고, 이놈은 이렇게 경사가져 있어. 그럼 이놈이 열을 내놓을 때 어떻게 내겠어? 이렇게 열을 내겠죠, 복사열을. 이렇게 내면은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보다 마주보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복사열 전달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두 개가 갖는 기하학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개수가 바로 뭐예요? F라고 하는 거예요. F. 거기다 표시를 한번 해둡니다. 형상계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열 이동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분석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해요. 또 화재가 어떻게 전달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한데, 뭐, 우리가 이런 원론 정도 문제에서는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하학적인 팩터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변수는 열의 이동은 뭐예요? 온도거든요. 온도인데 복사 온도는 어떻게?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00도하고 500도가 기준이 되고, 그지? 절대 온도 더하기 273 해가지고 4승에 몇 배가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럼 됐고요.
자, 이제 구분 문제 봅니다. 구분 문제는 표시를 하나 해두고요. 거기 나오는 해설은 열심히 몇 분이고요. 적어봅니다. 외우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외우는 게 좋겠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사용 시 이산화탄소 방출 후 방호 공간의 산소 부피 농도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산소 농도요. 자, 그래서 이제 해설을 봅니다. 이거는 해설 보고 바로 합니다. 방사 시 CO2 농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방사 전과 방사 후의 총량은 동일하다는데, 자, 어떤 공간에요.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요. 그러면은 지금 산소 농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방사 전을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방사 전에 이산화탄소를 내놓기 전에 산소 농도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산소와 산소가 아닌 것을 구분해 봅니다. 산소와 산소가 아닌 걸 구분해 보면은 요만큼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소라고 되어 있고 이건 산소가 아닌 거죠? 그죠? 산소가 아닌 거야. 근데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나면은 여기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산화탄소를 방출했는데 산소의 농도는, 산소 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물질이 변함이 있으려면 어때? 그걸 집어넣거나 빼내야 돼. 집어넣어서 빼내서 산소는 안 했잖아. 그 산소는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고, 이 공기도 어때요? 공기도 그대로 있어. 단지 여기다 뭐만 더 추가된 거야? 이산화탄소만. 그래서 여기다가 뭐가 더 추가되어진 거야?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추가되어진 거야. 이산화탄소 양이. 맞죠? 그럼 이제 요놈하고를 우리가 이제 식을 세워가지고 한번 정립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그래서 컴퓨터 보면 이런 식이 하나 나와요. 로에 V 곱하기 21. V 곱하기 21. 자, 그 다음에 요놈은 어떻게 되느냐? 로에 V 더하기 X.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요? 여기에다가 산소 농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요. 요거는 뭐냐면은 산소의 밀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산소 밀도를 나타내는 건데, 전체 공기 중에서 그게 V입니다. 그죠? 산소 농도가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 21% 들어가 있어. 이거를 양으로 나타내니까 밀도를 곱해준 거지? 그럼 요거는 무슨 뜻이야? 요거는 산소 농도지. 그지? 산소 농도잖아. 자, 그래서 방사 전과 방사 후의 산소 양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방사 전에, 이산화탄소를 방사하기 전에 산소 양이야. 그지? 맞지?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 있어? 21%. 밀도 곱해주면 어떻게 돼? 산소 양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이제 산소 양이 어떻게 되는가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전체 공기의 부피는 얼마가 되는 거야? V 플러스 X. X가 이산화탄소 농도예요. 이산화탄소 농도. 여기에다가 지금 산소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산소 밀도로 곱해주면은 전체 공기에서 뭐가 증가된 거예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된 거야. 그래서 요거는 방사 전의 산소 농도고 요거는 방사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산소 농도라고 하는 거예요. 방사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방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산소 농도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럼 이제 요놈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산화탄소의 최적으로 식을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X는 자, 어떻게 돼요? 로에 V 곱하기 21에 O2가 되죠. O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자, 여기서, 식을 먼저, 요거는 어때? 요건 딱 없어지지, 그지? 없어지니까, 식을 좀 더 쉽게 딱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V가 넘어가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V가 되지. 맞지, 그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요. 지금 여기 보면은 V 곱하기 21 돼 있는데, V 곱하기 21 돼 있는데, 요놈에서 이제 V를 빼내는 거야. 요 식에서 V를 빼내는 거야. V를 공통적으로 빼내면은 어떻게 돼요? V가 빼내면은, 자, O2분의 V가 빠져나오니까 21 마이너스 1이 되죠. V를 빼냈으니까. 근데 마이너스 1을 O2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O2분의 O2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살짝 없애주면서 요 뒤에다가 마이너스 O2 이렇게 적으면 되지. 맞아?
됐잖아, 그지? 요게 뭐야? 요게 이산화탄소 농도를 계산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 농도를 어떻게 했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가 되느냐, 요걸 판단할 때 요 식을 가지고 하면 돼요. 요 식을 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산소 농도를 계산하는 거야. 요거는 뭘 농도 계산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농도를 계산하는 거잖아. 그러면 산소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요 놈을 기준해서 식을 바꾸면 되잖아. 그지? 바꾸면 된다고. 그렇게 바꾼 식이 이제 뭐가 되느냐면은, 바꾼 식이요, 산소 농도를 계산하는 식이,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요거를 산소 O2로 바꾸면은, 어떻게 돼요? 21, 1-100분의 CO2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응? 그래서 그 밑에 해설 한번 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 계산한 것까지는 이제 알았죠, 그죠? 그래서 산소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 요 식을 산소 농도로 이제 바꾸면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하고 바꾸면 요 밑에 CO2 들어가고, 뭐 아까 식에서 정리하면 되겠네. 아까 식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X는, O2에 V 곱하기 21 마이너스 V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V. 자, 요거 이산화탄소 농도야. 그러면은, 요건 다시 적으면은 CO2 플러스 V는 O2분의 V 곱하기 21이 되지. 자, O2는 어떻게 돼? O2는 CO2 플러스 V에 V 곱하기 21이 되지, 그지? 그렇게 수식을 정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해서 그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 돼요. 그래서 9번은, 정답을 나번하면 되는데, 이제 요걸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활용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산화탄소 약제를 가지고 소화를 할 때, 이산화탄소 약제 농도가 증가되면은 산소 농도는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넣었을 때, 이산화탄소를 방사했을 때 산소 농도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산소 농도 변화를 어떻게 하려면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공급이 되어져야 되냐.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요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고 거기 나오는 식은 바로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요. 10번은 이제 프로판가스의 전기 비중은 약 얼마인가 했습니다. 프로판가스의 전기 비중은 약 얼마인가? 공기의 분자량은 29고, 탄소의 원자량은 12, 수소의 원자량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가스라는 말이 있고, 전기라는 말이 있어요. 전기는 이제 베이퍼예요. 그죠? 베이퍼. 가스하고 전기하고 어떻게 달라? 같은 거는 뭐야? 이쪽에 기체라고 하는 거지. 기체라고 하는 건데, 이 베이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 액체에서 기체가 되었을 때를 베이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프로판 가스는 우리는 액화를 시켰다가 다시 어떻게 해도 또 기화를 시켰다가 이렇게 쓰죠. 그죠? 원래 만들어질 때는 액화가 되어진 가스 뭡니까? 그 가스 상태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보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액화를 시켰다가 액체로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할 때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기체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스란 말도 나오고 전기란 말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읽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비중이 얼마입니까 했을 때는 공기와 프로판. 이제 요거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공기는 우리가 이미 29라는 사실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충분히 잘 알고 있어. 아까 우리가 CO2에 대해서 비교해 봤잖아. 이산화탄소는 얼마였어요? 1.52배 정도다. 44니까. 그럼 이제 그걸 하려면 뭘 알아야 돼? 프로판의 화학식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프로판은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C가 3개고 H가 8개 있는 게 프로판이에요. C가 3개고 H가 8개 있는 거. 그러면 거기서 문제에서 다 줬어요. 친절하게. C는 얼마? 12야. 12가 몇 개 있어요? 3개 곱하기 3. 자, 플러스 H는 얼마? 1이야. 몇 개 있어요? 8개. 요거 하면 얼마요? 36. 요거 하면 얼마? 8. 자, 다음 얼마 돼? 44. 그럼 아까 이산화탄소는 어땠어? 이산화탄소. 요거 얼마? 12. 요거 얼마? 16 곱하기 2. 요거 하면 얼마? 44. 똑같네, 그지? 똑같네.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자량도 44고, 그 다음에 프로판도 얼마야? 44예요. 그럼 이거 한 몇 배 돼? 1.52배 나오잖아, 그지? 1.52배요. 그래서 10분은 1.52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10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1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